그 이진동 차장님하고 오동훈 공수처장님 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그 기사가 하나 났어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법조 경력 뭐 30년 이상이 넘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 상황도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대화 협력을 통해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 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친구가 보낸 글에 답장글로 보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이진동 차장님. 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인데 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동훈 처장님은 어떻습니까?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와 그다음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네, 이게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길. 사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최재형 전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적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진 건 수사권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요. 정말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생각을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한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공수처법을 처음 만들 때 당연히 수사 대상에 내란죄를 넣었을 겁니다. 지금. 근데 아무도 사실 생각 못한 거죠. 모든 것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독단적인 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요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말을 하던데요. 진도장 제가 보니까 이 사건은 공소유지가 그다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사권 논란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춰보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군 사령관들, 군인들의 진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지금 실제로 명령을 수행한. 그런데 군인들에 대한 조사는 다 군 검찰에서 이루어진 거죠,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증거 능력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이루어진 수사가 또 많습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증거와 자료들은 군 검찰 또 경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여 뭔가 문제가 생기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유지에 특별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한 공소유지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됐고요. 김주현 민정수석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본인 여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이중으로 우리 특조위 명의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하고 말씀드릴게요. 뉴스에서도 났지만 김용원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 검찰이 김용현 아내 명의 휴대전화로 출석 요구 요청을 하고 12월 6일 날 김용현이 대통령과 통화해보고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지금 출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민정수석과 협의해보라. 그 뒤에 김용현이 검찰 이진동 차장님하고도 통화한 거죠. 결국 이진동 차장님하고 통화해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주현 수석님 역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는 역할을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까? 통화한 적도 없고. 명백하게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지난번까지
제가 선서하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통화도 하지 않았다. 둘 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김용희 의원과 통화했는지 여부는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게 전제가 되는 거는 제가 검찰하고 무슨 얘기를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일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김용민이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검찰의 김용희 의원의 출석과 관련되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제가 바꿔서 물을게요. 예. 네, 김용현에게는 검찰에 출석하라고 그럼 조언을 하거나 그런 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찰하고의 조율이 아니고요. 김용현에게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디에 어떻게 나가시라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일이 있어서 제가 그 명확한 말씀 그렇지만 왜 뭐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김용현에게 예. 김용현의 출석과 관련해서 조언하거나 전화하거나 어떤 행위도 한 적이 있다 없다. 기억이 없어요. 거기는 김용현하고는 제가 통화한 기억이 없고 검찰에는 제가 지금 일체 본인이 얘기한 빠져나가려고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어떻게 안 납니까? 기억이 있다 없다로 얘기하시라니까요. 있다 없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의원님도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본인이 있다 없다는 얘기를 못하고 기억이 없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있다 없다는 얘기 못한다. 예, 기억이 없어요, 제가. 예. 아니 차장님 네. 선택적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다른 것은 다 기억하시는데 왜 전화 통화는 기억을 못 하시죠? 아니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제가 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일이 지금 저를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거는 검찰하고 어떤 무슨 얘기를 해서 수사에 무슨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고 일도 하나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그런 사실이 없다 예. 치더라도 김용현 전 장관하고는 통화한 그 자체를 기억을 못 한다 이 말씀 아니신가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통화한 사실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통화했는지 여부는 제가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김용현의 출석과 관련해서 제가 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바가 없습니다. 아니 관여한 바도 없고요. 존칭을 좀 붙여주세요. 김용현 예,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장관님하고 예. 그 출석에 관련해서 제가 무슨 검찰에 무슨 얘기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했으면 아니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뭐 제가 굳이 그쪽이랑 얘기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를 하십시오. 자 박준태 의원님.